네, 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이 시간 포함해서 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오윤희 운용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 정말 시원스럽게 올랐습니다. 리뷰해 주시죠. 네, 지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였고요. 또 미국 상승으로 나올지 상승을 해서 198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밤사이 미국이 경기 개선 기대감과 또 기술주 강세 등으로 해서 상승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오름세를 출발했고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자 지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특히 종목들 쪽으로는 골고루 상승한 가운데 특히 조선과 철강 업종에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습니다.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53억 원, 1,250억 원 순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줬고요. 개인은 3,480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908계약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10계약과 4,894계약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주도 업종 살펴보겠는데요. 조선주의 경우에는 원화 강세에 수혜를 입는 모습이네요.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수주액 증가와 또 이익률 상승 전망에 상승을 했는데요. 달러 약세와 원화 약세 반전 기대로 상승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삼성중공업이 7.72% 상승을 보였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77%, 현대미포조선이 2.41%, 현대중공업이 2.1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철강업종은 또 업황 개선 전망과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이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2분기에는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철강석 가격의 하락폭이 연련 가격의 하락폭을 초과하는 가운데 4월 연련 가격 반등으로 2분기에는 고로사들의 롤마진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후판 수급 개선과 또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 등으로 철강사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현대하이스코어가 6.51%, 그리고 현대제철이 3.22%, 동국제강이 4.11%, 동부제철이 3.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주가 좀 힘든 시기를 거쳤었는데요. 장기 성장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4.8%, 그리고 GKL이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 분위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선이나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 지금 시장에서 좀 접근해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상승하고 있는 조선과 철강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감이 적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환율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또 주가 상승을 맞물려 볼 때 앞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긍정적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 원화 강세도 관심거리지만 좀 글로벌적으로 크게 좀 보면은 이 유로화 가치 하락과 관련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국인 수급과 좀 상관관계 이런 것 체크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제 독일 연방은행의 20일 금리 인하 지지를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 돌발 행동이 어떻게 보면 유로 가치를 좀 하락시켰다. 이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움직임이 이에 함께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유로가 달러에 대해서 1개월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프가 우하향하면 유로 약세와 달러 강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유로 약세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반대로 독일 국채 선물과 주식은 상승을 했고요. 런던발 로이터 통신을 보게 되면 독일 연방은행이 필요하다면 22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이번 유로 약세의 전환의 재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독일 연방은행은 22의 금리 인하 외에도 은행 대출 매입도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지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달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리고 러시아 제재 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유로에 대해서 약세를 보여왔는데요. 러시아가 해외 자산을 본국으로 소환한 가운데 유럽에서는 달러를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해 왔었습니다. 이런 영향이 달러 약세가 계속되었던 부분이 있겠고요. 일본 언론들은 러시아도 제재를 받으면 달러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을 하면서 달러 약세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을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러시아의 해외 자산 본국 소환이 시작이 되면서 달러 약세가 되었고요.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매도 전환이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기로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시장이기도 하고요. 이런 유럽에서의 달러 약세가 5월 9일 그 금요일부터 강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였죠. 네, 5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우리 시장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그 매도 전환할 때부터 원인을 우크라이나발 러시아의 해외 자산 소환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환율은 절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원화는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원화 강세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똑같은 그 원화 강세를 이유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좀 바꾸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외국인은 현금화를 하고 있고 자금이 계속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때문에 중심축을 유럽으로 놓고 본다면 좀 자유스러운 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해외 자산의 급격한 소환을 요구하는 고객사의 요구에 그 외국 투자사가 유동성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이렇게 자금을 회수한 고객사는 달러 대신에 유로화나 파운드화로 교환을 한다. 이로써 달러 약세는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공식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 연방은행의 돌발 행동으로 갑자기 달러 강세가 전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왔고요. 우연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우연으로 볼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독일 연방은행의 행동이 과연 돌발 행동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이 열쇠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움직임도 이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제시해 주셨던 주도 업종은 빅데이터 업종이었고요. 그중에서도 소프트센을 제시해 주셨는데 종가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물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업종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정부가 올해 2월에 빅데이터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후에 지난달 30일 미래성장 동력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소프트센은 최근 병원 등 의료 분야 중심으로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라고 소프트센 이 뉴스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이후에 매도 물량이 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 증시 격담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대형 포털사를 제외하고는 그 빅데이터를 사업화에 성공한 유일한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프트센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업종 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어제 지수가 좀 급하게 오른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을 찾는 부분에서 음식료, 저배터 업종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식료 업종은 저배터 업종으로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끌어올려진 부분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정을 먼저 추구해보자는 관점에서 음식료 업종 오늘 관심 있게 한번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롯데푸드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롯데푸드는 유지와 또 빙가업체 중에서 빙가업체로 생각하시겠지만 향후에 종합식품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우수한 B2B 영업력을 기반으로 해서 식자재 유통업체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볼 때 또 외국인과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푸드 오늘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 일단 예상 지수 밴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1966포인트에서 1985포인트로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리겠는데요. 변곡점은 1975포인트에서 1975포인트와 1994포인트 이런 포인트를 지나게 되면 새로운 밴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지수를 좀 끌어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수 측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분명히 살펴야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확인 차원에서라도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기술적 조정이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배터 업종으로서 좀 안정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베타 관련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